빅데이터 기반 차트 툴로 흐름을 읽는 파이어유 시황방송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갈까요? 경제 뉴스부터 코인의 흐름까지 파이어유와 함께 해보시죠. 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를 주시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발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 안에서는 경계감이 상당히 짙어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4영업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아니었고요. M7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5개 종목이 하락으로 마무리되면서 일단은 기술주 위주로의 가격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백악관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밤이나 2일에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추가적인 이 내용들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 미국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확실시되는 시장 안에서의 지표가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투심이 흔들렸던 것을 이렇게 지표로 표현을 한 건데요. 직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있었고, 아니면은 2008년 금융위기라던가, 아니면 이라크 전쟁, 아니면 브렉시트 등등등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투심을 위축시키는 사건들을 모아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만큼 투심이 크게 흔들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이슈가 해소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15% 미만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슈 해소로 좀 해석을 하면서 되려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가 있겠고요. 15% 그 이상의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이 관세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지수가 흡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꽁꽁 싸매어진 시장인데 과연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이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도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투자 심리까지도 악화된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까지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일단 이번 평가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3월 발표한 25년 미국 관세 전망 상승 이후 두 번째로 상향 조정을 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금리와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남겼는데 올해 ECB, 유럽중앙은행과 페드, 연준이 모두 3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P 500에 대한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 기대감까지도 같이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미국 증시만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 또한 이런 전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위험 회피 압박이라던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려줄 자극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 침체발 이슈로 증시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주춤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이 블랙락 CEO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이 부채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원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잠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됐기 때문에 엄청난 덕을 봐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위가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죠. 89년 타임스퀘어에 부채 시기가 등장한 이후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고 하는데 올해 미국의 이자 지출 같은 경우는 9,52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려 국방비를 추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030년이 되면 의무 지출이나 부채 이자만으로도 연방정부의 모든 세입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재정 적자, 한마디로 국가 부도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부채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게 내줄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긍정적인 호재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헤징 역할을 하는 안전자산으로 부상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좋은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환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무디스의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사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여전히 최고 수준인 AAA, AAA로 유지하고 있는데 등급 전망 자체는 향후 하락할 수도 있다, 부정적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네거티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거시경제가 지금 시장 안에서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변모하는 비트코인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3월 31일의 장을 오늘 새벽에 마무리를 지었죠. 우리는 4월 1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3월 31일의 장을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1분기에 대한 수익률이 평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2%.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끝없는 상승이 사실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1분기는 굉장히 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과거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분기에만 50% 가까이 하락하는 등 12%의 하락이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 2년 연속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1분기의 수익률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는 여전히 호재들은 있습니다. 간밤 전해진 호재 이슈들 위주로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함께 공유를 드렸었죠. 스트래티지사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예고했었는데 정말로 추가적인 매집을 또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2만 개의 비트코인을 담아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스트래티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벌써 50만 개를 상회하는 수치가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대가 82,000달러 정도인데 지금 스트래티지사 같은 경우는 벌써 비트코인을 50만 개 넘게 담고 있는 회사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올해 들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연초 대비 YTD, 연초 대비 1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로는 6만 7천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총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스트래티지사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유를 해주면서 다른 상장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 안에서 확실한 선구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로 체크해볼 부분은 우리 트럼프 가족들이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굴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축적을 해갈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거는 팔지 않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20만 개의 물량은
들고만 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들고만 있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물량을 증가시킬 것인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요 관심사인데요. 일단 정부 차원을 넘어서 트럼프 일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허트에잇과 함께 비트코인의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디파이 회사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채굴 쪽까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회사 지분의 80%를 지금 소유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에릭 트럼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접 참여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일단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지를 해왔는데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채굴을 통해서 더 큰 기회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남은 비트코인 물량이 사실 10%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2100만 개밖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은 채굴이 완료된 상황에서 남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회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트럼프 일가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이슈 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호재성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간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는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일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을 하자 이 정권 쪽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인 프렌치 힐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암호화폐를 너무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규제가 더욱더 복잡해졌다라고 지적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1인 대통령인 그 해당 일가가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좀 이해상충의 문제도 사실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일가는 확실하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굉장히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호재성 이슈들로 온체인 데이터의 움직임, 동향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평균이 8억 5,620만 테라해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기도나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의 신뢰성 지표 측면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해시레이트는 네트워크 블록 검증 장치의 컴퓨팅 파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채굴 해시레이트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자들의 증가 지표라던가 채굴자들의 판매 압력 감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 줄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채굴자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매도에 나섰었던 이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과 지금은 확실히 대비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어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마라홀딩스, 굉장히 대형 비트코인 채굴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억 달러 상당의 주식 발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더 추가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선언을 내놓기도 했었죠. 이렇게 채굴자발 이슈들도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6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6년 최저치가 지금 264만 비트코인인데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264만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6년 내 최저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당분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수나 매도, 적극적인 거래보다도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외부 지갑으로 물량을 이동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 안의 보유량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도 지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1.3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5.39%고요. 전반적인 파이어 스코어는 17.8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그널 쪽으로 넘어가서 좀 풀이를 해보자면 어제보다는 그래도 많이 완화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파이어 프라이스를 체크를 해보시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죠.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지표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또 오를지 내릴지 알려주는 스코어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강력합니다. 현재도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고 앞으로 1시간 안으로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임을 차트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RSI 시그널 같은 경우도 숏보다는 롱에 대한 포지션이 더 강하고요. 다만 장기적인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더욱더 강력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상황은 이러한데 4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강력하지만 비트코인의 상황만 일단 추가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시면 어제 그래도 이 파이어 라인을 캔들이 밑돌면서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강해지나 싶었는데 어제 저녁이었네요. 이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면서 파이어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지금은 파이어 라인을 중심으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일부 돌파하면서 다시 파이어 라인으로 가격 회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봤을 때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는 81,250달러 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는 83,895달러 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RSI 지표가 아직까지는 이 부정적인 약세 시그널을 띠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 자체도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확실히 뚫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들의 소식들도 몇 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더리움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하락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해 놓은 차트를 보면은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비율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부진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체인 채택 속도의 둔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물 ETF 시장에서의 부진도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이더리움 안에서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성과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까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할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의 가격도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어 라인 그래도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세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도 하락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횡보,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파이어 라인의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저항을 뚫고 돌파해서 상승해 주는지에 대한 시그널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오는 4월 3일에 SEC의 비공개 회의가 있죠. 굉장히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4월 3일에 열리는 SEC의 미팅에서는 남은 법적 절차에 대한 종결 여부와 XRP, 이 리플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휘, 그리고 리플이 ETF로 출시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확실히 리플 같은 경우는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떨지 이 파이어 차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RSI는 나름의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숏 포지션이 포착이 되고 나서 지금은 가격이 파이어라인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추세에서는 장기와 단기 모두 하락 채널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캔들이 지금은 횡보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지 2.02달러 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첫 번째 저항 구간인 2.13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5% 정도가 간밤 나왔습니다. 왜 하락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가 또 강하게 가격에는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받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테슬라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매장이나 테슬라 차량을 불태우는 등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의 반발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의 예산을 아주 파격적으로 깎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심을 사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부 효율부의 도지 DOG가 실제 도지코인의 DOG의 티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나름 도지코인이 수혜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대에 올라서 일론 머스크가 이 위스콘신 타운홀 행사에서 도지코인을 직접적으로 정부 거래에 통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가볍게 멘트를 치고 넘어갔는데 해당 발언 이후 도지코인이 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도지코인, 밈코인을 정부 거래에서 통합해서 사용하는 건 한다고 해도 사실상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용도로도 당장은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간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의 가격 모습은 어떤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새벽 기준으로 딱 이때가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 행사에서 멘트를 내놨었던 시점인데요. 그때 부근 이후로 좀 가격이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만 다행히도 일단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주요 추세선 위에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지금 추세, 이 라인을, 하향 추세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데 RSI 지표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대한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힘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첫 번째 캔들인 0.016선을 돌파를 해주고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장 안에서 지금 시장이 기회를 포착해주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트렌드 라인까지도 상회하면서 시그널도 긍정적이고 RSI 그리고 스코어까지 긍정적인 두 개의 종목으로 이 텔레그램의 톤코인과 지캐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그려지고 있는 코인들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도 차트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강한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망의 날을 코앞에 두고 추가적인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나름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지만 장기 추세 측면에서는 아직도 약세가 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서 우리 파이어유 시청자분들도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